친환경 농자재 협회 부회장과 그 농자재 수출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다음에 로컬 푸드 운동본부 공동 대표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흥청 농림부하고 진흥청에서 4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고 나와서 지금 이 협회를 만들고 또 수출조합까지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친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환경 농자재, 그러니까 농자재에서 탄소 중립하고 관련된 분야라고 보면은 저감, 덜 쓰는 그 자재를 덜 써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감 농법, 그리고 그 어떻게 하면 고효율, 그 고활성 비료나 농약을 사용해서 덜 써야 할, 적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산업현황, 간단히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저기 하면은 세계적으로 친환경은 계속 10몇 %씩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그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바이오 시장도 14%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와서 이제 생물농약도 아니고 생물 비료도 아닌 바이오 스티뮬란트라는 게 저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행입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적입니다. 해조류 추출물 대표적인 게 그다음에 부식산이라든가 풀빅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미생물 배양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 게 특색입니다. 우리 지금 이 생물농약 시장도 연 14%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코덱스라든가 이제 세계 유기농 투입제 기준을 보면은요, 전부 그 국가가 관리 규격을 설정하고 협회나 인증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식물 강화제라는 거, 스페인 인터라코, 미국 워싱턴주는 와스다라는 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부 공통된 그 저기가 그 덜 쓰는 농법에 어떻게 맞춰가느냐, 이제 그래가지고 이 자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이 우리나라의 그 유기농 자재 검증 제도 목록 공시제라는 걸 2007년도에 도입을 했거든요. 제가 진흥청 과장할 때 도입을 했는데 그때 아이펌하고 코덱스 기준을 가져왔어요.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미국의 그 옴니라는 그 지금 검증 기관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짬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제도를 만들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거기서 끼토산 목초액만 거기다 추가를 했습니다. 허용 물질에다가. 왜 그러냐면은 다른 나라는 없어요. 선진국 같은 데는 없어가지고 그것만 추가해서 이렇게 한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EU 전체는 매년 EU하고 그 미국하고 우리가 그 동등성 협약을 했는데 자재는 언급이 없어요. 자재도 어차피 유기농 허용 물질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동등성 협약을 해야 되는데 협약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적입니다. 앞으로 한번 따져야 됩니다. 수출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농자재 수출. 그 다음에 바이오 비료나 농약을 우리나라 걸 계속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가.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는 적입니다. 우리는 그 19년도에는 919만 부를 성사를 시켰고요. 제가 8개국 16개 바이어, 지금은 38개 바이어까지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MOU를 해가지고 계속 거기서 직접 그 나라 가서 중국 같은 데는 3군데서 직접 그 테스트 베드를 운영을 해서 수출을 성사시킵니다. 우리나라에 한번 문제점으로 보면요.
농가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농가수. 그런데 농림부는 지금 어떤 계획이냐면은 25년 금년 말까지 그 10%까지 올리겠다 하는데 지금 4.9%입니다. 4.9%. 이게 참 올 연말까지 어떻게 2배로 올려야 되는지 이게 걱정인데, 결국 뭐냐면은 너무 이론적인 것만 치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실천 수단,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자재, 그런 뭐 바이오 비료, 생물 농약 이런 것들은 업자들이 하는 거고, 이거하고 뭐 우리 친환경하고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실천 수단으로서 이렇게 막상 친환경 그 어려운 농사를, 유기농 농사를 지으려고 보면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면 병해충이 막 달라들면은 그걸 약을 쳐야 되는데 마땅한 수단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물론 GAP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정도각 교수님하고 와 계시지만은 그것도 그렇지만은 실천 수단이 실질적인 거 너무 이론에 치우쳐 있어요. 매뉴얼이라는 게 지금 진흥청, 농촌진흥청에서 매뉴얼 만들어 가지고 보급도 하고 여러 가지 기관에서 교본 같은 것도 다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맞는 것도 많고 실질 농민들이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그게 쉽게 가야 됩니다. 쉽게. 자, 지금 농기자재 산업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수출이 아주 잘 되죠. 올해 이제 재작년까지 아주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데 계속 6조 원입니다. 6조 원 시장인데 화학비료가 문제입니다. 화학비료가 이제 아무래도 덜 쓰기 정책, 그다음에 질소 비료를 덜 줘야 밥맛이 맛있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놈 무기질 비료하고 생물농약도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발전을 해야 유기농까지 발전할 수 있는데 생물농약이 형편없습니다. 무기질 비료하고 생물농약 23억이에요. 생물농약 전체가 옛날에 500억 하던 그 시장이 23억 시장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서탕이바라고 합니다. 서탕이바. 천천히 끓는 물 속에 청개구리다. 화학비료 시장하고. 왜 화학비료 시장은 왜 그러느냐? 이미 구조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다 8개 회사가 다 살라고 남해하고 하나만 있어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그런데 8개 회사가 다 살아야 되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손해보고 농협 납품을 합니다. 거의 90% 이상을 농협으로 납품해야 되는데 손해보고 저기래요. 왜? 그 물량을 손해보고라도 안 가져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기기가 녹슬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 비참한 지금 저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 1조 원입니다. 누적 손해액이 그런 입장이고, 친환경 농자재는 수출이 잘 돼요. 수출이.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선호가 높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 원료가 3고로 해서 전부 요소 인강석 가격이 250%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비료는 100%, 농약 95%, 유기농업자재 90%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R&D 제품화는 고가 수입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이 고가가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천연 식물보호제, 생물농약으로 등록하려면 3년에서 4억 내지 5억이 들어요. 그런데 생물 비료는 1,000만 원이면 되고요. 유기농업 자재는 3천만 원이면 됩니다. 생물농약을 누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합니까? 이렇게 저기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보조 사업이 판촉 과잉을 일으켜 가지고 유통 질서가 굉장히 물러납니다. 농자재 유통 질서가 그래서 그런데 친환경 농업인들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효과 대비 가격이 비싸다. 그렇게 또 이제 불만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농약 비료 사용량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OECD 국가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기술은 어떠냐? 우리나라가 한 85% 수준, 선진국의 한 85%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친환경 농자재 시장은 유기질 비료를 포함하면 유기질이 9천억 시장입니다. 그래서 1조 5천억 정도가 되고요. 699개 업체가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계적으로 보면 바이오 비료는 2.6%, 바이오 농약은 0.2% 세계에서 차지하는 건데, 그 유황이라든가 보르도액이라든가 자가제조 시장, 자가자재 시장이 한 300억 정도가 됩니다. 이거 이 정부에서 보조가 됩니다. 이건 보조가. 그래서 이런 물질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거는 유기농 허용 물질입니다. 이게 국내 75종 이렇게 요거 외의 물질은 인정을 유기농 식품이든 유기농자재건 허용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유기농 허용 물질 안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천연 아까 미생물 농약 23억입니다. 23억. 그런데 현재는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세계적으로 매번 한 10 몇 프로씩 세계는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저렇게 쇠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생물농약 시장도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그리고 또 농약 PLS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면은 아이고 뭐 이거 농약 등록됐는지 그 작물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나는 유기농자재 쓰겠다. 그래가지고 그 수요가 한 12%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효과 좋은 것이 절실한 신정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업 자재 종사자는 3,600명, 생산량 1,400만 톤, 연평균 6.5% 그래도 유기농 자재는 성장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유기질 비료 시장을 한번 보면요, 이제껏 정부 보조에 의해서 이 커나온 시장입니다. 매년 6.8%씩 성장을 해왔는데 이게 농림부 소관 예산에서 지자체로 지방이관이 돼버렸어요. 1,130억이. 하니까 유기비료 시장도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왜? 이게 그 지자체에서 그런 거기다가 다 보조를 늘려줘야 되는데 지자체가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서 온 것만 투자하고 이건 모르겠다. 그래 버리니까 이게 만약 유기질비료 행안부는 올해까지만 하고 다 끊어버리겠다고 합니다. 행안부 교부금을 끊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농민들이 지금 한 포대 4,000원에 그렇게 퇴비 한 포대 3,000원, 4,000원에 가져왔는데 어떻게 보면 보조 때문에 1,000 몇백 원에도 가져왔거든요. 이게 이제 올라가 버리면 4,000원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유박 비료, 알갱이 비료는 만 몇천 원 주고 사야 된다 그러면 농민 부담이 배가 돼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지원 일몰제, 올해까지가 지원 일몰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재정 자립도가 미흡한 지자체는 안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보조 사업 우리 안 하겠다. 정부에서 지원 안 해주면 안 한다. 그런 이제 저기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 전북, 전라북도는 축산이 집중돼서 거기서 다 나옵니다. 축분이. 그런데 이거를 지원을 안 해줘 버리면 아마 다른 도에서 못 가죠. 다른 도에서는 우리 자도꽃도 취급하기가 어려운데 왜 남의 도꽃까지 다 처리를 해주냐.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아주 축분 처리가 사회 문제로 곧 돼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로 가축분 업계 이제 돈분이라든가 우분, 개분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급 원료를 사용해요. 음식물 쓰러지 원료만 사용합니다. 음식물 쓰러지 원료가 몇백만 톤이 1년에 나오는데 하나도 없어요. 퇴비 업체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스리마가 된다. 품질 스리마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망을 해본다 그러면 그간의 90%를 보조 사업에 의해서나 2026년 지원 사업 일몰제가 시행 시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농민 단체 산악
면에서도 이건 좀 떠들어 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친환경 농자재는 유기질 비료는 원칙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현재 65% 수준입니다. 지금도 농민들은 왜 덜 주냐? 나 신청 이렇게 했는데 65%밖에 안 주느냐? 그런 입장인데 이것마저 끊겨버리면 아마 파동이 우려된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유 판매제가 이제 확산이 된다고 볼 경우에 브랜드가 중요한 거로 자리 잡을 것이다 하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차, 오늘 여기 탄소 중립하고 굉장히 관계됩니다만은 제가 한번 이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정부하고 이제 전부 농식품부, 농협, 축과원, 지자체 다 이걸 전부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제 다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돈분을 빨리 해결해 줘야 돼요. 돈분. 돼지똥을 제일 중요합니다. 돼지똥으로 이 바이오차를 만들면요 화학비료에 못지가 않습니다. NPK 함량이 10%가 넘어버려요. 이러면 이거 화학비료지 이런 비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술이 부족해요. 이렇게 한번 이제 요즘 뭐 기계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게 탄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기술이 좀 못 다른 것 같아요. 개분이나 우분으로 하면 잘 돼요. 그런데 돈분이 안 되기 때문에 개분, 우분은 그건 섞어서 하기 때문에 별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돈분인데 아직까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경제성 문제. 수입 제품의 3배가 비쌉니다, 이게. 이러니 이게 갖춰줘야 되는데 생산 원가가 이걸 어떻게 또 해결할 거냐? 생산 원가 문제. 그 다음에 저 환경부에서는 안전성 문제 뭐 이거 아직까지 다 지금은 뭐 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으나 이거 추가 용역 필요하다. 아까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해서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향후 과제는 그래서 지금 바이오차가 지금 계속 아까 그런 문제점하고 신규 재원을 지금 헥타당 36만 4천 원을 주는데 그게 이제 있는데 그것도 못 씁니다, 현재는. 그것도 아까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품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걸 헥타당 100만 원 정도로 늘려가지고 본격적으로 육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앞으로 1, 2년 안에 이 기술력을 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차로 하면은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요걸 저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완화를 해줘야 됩니다. 비료 공정규격 농진청에서 하고 있는데 비료 공정규격을 아주 타이트하게 해놓으니까 퇴비하고 똑같이 연결을 해서 염분, 수분 규분을 규제를 했거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하면은 굉장히 못 만듭니다. 이거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완화해주고 생산 원가 저감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향후 농산업 향후 전망입니다. 그래서 농경지는 연 1.2%씩 줄어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농가 수도 연 2%씩 줄어들고 65세 이상 경영주는 50%에 육박하고 축산 전염병은 이따금씩 나와가서 위기 확산이 되고 농산물 가격은 폭등락을 반복합니다. 농가 소득 양극화, 농심 위축, 농사 우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부정적인 가장 중요한 거는 친환경 농업의 메리트가 없다 이거죠. 팔로미터 가격 보장이 안 된다. 가격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 긍정적 전망으로 보면은 농약 아까 PLS 대체 수요가 증가해서 그러고 지금 학교 급식 들어가고 있는데 군대 급식하고 대기업 급식이 머지않아 나는 이거 터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군대 보낸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애도 좋은 거 좀 먹였으면 좋겠다. 우리 군대 간 아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저기가 되고 아마 이것이 뭐 삼성이라든가 여러 기업체들이 대기업 급식, 구내식당이라든가 급식 하는데 이 친환경으로 다 바꿔버리면 이게 수요가 부족합니다. 외려 부족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0% 목표 이거 못 달성할 겁니다.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로 유행하고 있는 바이오 스티뮬란트
바이오 비료 농약을 우리도 좀 빨리 많이 써가지고 더 좋은 것도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탄소 중립도 이루고 저기 해야 됩니다. 친환경 실천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도화 전략이라고 해봤는데 농민과 함께 소통하는 사람이 잘 팝니다. 물건을. 농민 입장에서 똑같이 고민하고 하면서 컨설팅 해주는 서비스 능력이 중요하고요. 고소득 작물 전용 자재, 딸기 등 양액 비료, 5대 가수 전용 바이오 농약 비료, 그 다음에 저항성 해소 기술, 저항성, 그 다음에 아까 신기술 자재, 그 다음에 이제 유황 등 히트 자재도 옛날 5년에서 요즘 한 2, 3년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원료, 고활성 제형으로 바꿔야 된다. 고활성 제형. 그러니까 부피는 적으면서도 활성 크게 나타나는 그걸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원료를 우리나라의 국내에도 재배해야 됩니다. 피레스린 제충국이라고 들어보셨죠? 제충국 1리터가 얼마냐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지금 1리터가. 이건 모기 향에도 들어가고 우리 친환경 농약에도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100만 원이 되니까 국내에서 저는 저걸 재배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관령 같은데 여기 300고지 정도 되는 데가 잘 되거든요. 그러면 저기서 하면은요 한 3평에서 1리터가 나와요. 3평에서. 그러면 저렇게 고소득 작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저탄소 생산 기술, 그 다음에 스마트팜 확대에 따른 부자재를 빨리 개발해 줘야 됩니다. 양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과 탄저병, 재작년 우리 사과 배 가격 보셨죠? 10배씩 뛰어버리는 거. 그거는 사과 탄저병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과 탄저병 때문에. 그런데 사과 탄저병 약이 빨리 개발해 줘야 됩니다. 지금 1000억 시장입니다. 사과 탄저병 약 시장이. 요걸 빨리 하면은 다시는 이 사과 파동, 배 파동 이런 게 안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 지금 그것 때문에 정부가 지금 농식품부가 강원도에다가 5개 대단지를 만듭니다. 사과 단지를. 그래가지고 그게 한 2,000헥타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자재도 개발이 수반이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 개선 과제로 본다 그러면요. 탄소 중립 국경세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줘야 될 것이고,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나라 규제가 심합니다. 저도 공직생활 40년 하고 농자재과장 10년, 그 다음에 농산물 안전성 부장 하고 나와서 이제 이렇게 저기 하고 있는데, 아니 왜 천연식물보호제 생물농약을 화학농약하고 똑같이 해서 등록을 시켜주냐고요. 그러니까 돈은 5억 이상, 어떨 때는 30억 들고, 그 다음에 3년 이상 걸려가지고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빨리 완화를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합니다. 저거. 그래서 화학농약 기준에 맞추는 것을 유기농약 수준으로 떨어뜨리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이 잔류농약에 규제가 심한 나라가 없어요. 농산물에서 그렇죠. 우리 친환경 농산물에서 걸리면 와우 시켜버리고, 유기농업 자재에서도요 0.05가 걸리면 다 등록 취소시켜버려요. 이거는 제가 100 몇십 개국을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검출 한계치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도 전혀 농산물에는 시장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냐. 국가보조사업 체계도 개편해야 됩니다. 무농약 이상 전환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많이 써가지고 농업을 확산을 시켜줘야 되고요. 지금 1130억 6.21 비료 사업 지자체에서 이제 올해 일몰제로 끝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농림부에서 62억을 친환경 농자재, 그 다음에 유황하고 보르도액 그거 보조를 해줍니다. 62억이에요. 이것도 녹비종자하고 아까 자가제조 그거 빼면은 친환경 실제 제품에다는 30억도 안 돼요. 요걸 대폭 늘려가지고 1130억하고 합쳐가지고
이걸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겁니다. 그 다음에 농약 비료는 공시자재 공시할 때요. 돈 3만 원입니다. 수수료 3만 원만 받거든요. 이거는 400만 원 받아요. 이것이 또 그게 또 업자들이 그러면 어디다 남깁니까?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한테 살 때 거기다 남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도 빨리 해야 되고 허브 재배단지 조성해야 되고 유통구조를 농자재 유통구조를 확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거 전부 유통업자들이 중간에서 장난치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실제 생산하시는 분 별 재미 없어요. 우리 진산 TNC 우리 사장님, 황 사장님 뭐 죽으라고 생산해도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중간에서 유통업자들이 다 뜯어갑니다.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바이오차는 공정규격을 완화해야 됩니다. 이거를 공정규격. 그래서 지금의 토양 계량제 1000억 시장까지 그렇게 토양 계량제가 980억 지원하거든요. 이거 빨리 그 수준으로 높여버리면 이거 바이오차 산업이고 우리 탄소 중립을 잘 내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용 또 멀칭 비닐, 친환경 썩는 비닐 확대 보급해 줘야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 환경 친화적 농기계 개발 보급 도와줘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 말씀했던 것까지 수출까지 연결시켜서 이렇게 확대 보급할 경우에 탄소 중립도 되고 우리 친환경 농업도 발전되고 그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여러 가지로 한번 저기를 해봤습니다. 너무 좀 복잡합니다만은 결국 친환경 실천 수단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GAP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천 수단이 중요하고 복잡하게 하면 안 돼. 복잡하게 GAP고 저기고 친환경 농업이고 규정이 복잡합니다. 매뉴얼도 만들어 놓은 거 보면요 언제 그걸 다 읽어가지고 그거 누가 그거 실천을 그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빨리 간단 명료하게 고쳐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